저는 오늘 그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앞에 답변한 내용의 의미를 좀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사장 후보께서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까 1948년에 건국했다고 답변하시죠? 1948년 건국이라는 건 일반적인 개념에서 건국이라고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형성했을 때 국토, 국민, 주권의 부분의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진 그러니까 나라로서 예, 거기까지 듣고요. 그게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요 사안을 놓고 잠깐 보시면 사진 보세요. 저게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개최된 행사 사진인데 저희 건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저기 보면 저게 이제 제1호 관보인데요. 대한민국 건국 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도 이미 1919년 임시정부 때 건국했다고 보고 대한민국 건국 30년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서 KBS 사장 후보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부분만은 그렇게 용감하게 건국한 해라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여기 용감하게 건국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 철회하시면 돼요. 관보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아니 지금 말을 그렇게 쟁점을 흐리시지 말고요. 예.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도 이미 그때 대한민국이 건국 30년이라고 저렇게 쓰고 있고 우표에도 쓰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 갈등적인 사안에서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냐. 예. 그냥 그 건국이란 말씀 철회하시고요. 정부 수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글쎄, 그거는 저는 건국이라는 의미를 지금 최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지적하시는 듯이 무슨 뉴라이트의 역사관도 아니고. 그게 뉴라이트 역사관입니다. 그냥 영어로 establishing이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지금 그 사안은 굉장히 갈등적인 사안이고 지금 국정교과서 논란의 쟁점이 친일과 독재인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하는 것은 그 이전 1919년부터 1948년까지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려면 쭉 하지 마시지. 왜 하필이면 이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 건국이라고 표현하셨냐.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드렸으니까 제가 더 이 자리에서 계속 이 부분을 파서 곤란하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통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가 뉴라이트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뉴라이트 역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KBS 사장 후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모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국은 1919년에 한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도 인정했다. 그럼 저 관보들 다 부정하십니까? 대한민국 건국 30년이라고 돼 있는데 왜 48년에 건국했다고 하세요? 관보라는 건 정신적 계승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 스스로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KBS 사장으로서 그 역사관을 드러내시지 마시든가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던가 그래야 되는 사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국의 의미를 최 의원님께서 잘못 아니 건국의 생각하신 의미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의 건국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건국의 의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BBC 가이드라인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월호 때 KBS 젊은 기자들이 스스로 기레기 논란에 휩싸여 괴로워했던 건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KBS에 있질 않았습니다. 자기
회사의 동료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그때 기레기라는 아주 통렬한 반성을 하는 글 쓴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사장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KBS 지난 3월에 완성된 내부 가이드라인은요, 그 반성하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거의 가이드라인 자체는 완벽해요. 문제는 강제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입니다. BBC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뭔데요? 사장조차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 게 BBC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런 그 강제성은 국회가 부여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래서 우선 당장 묻고 싶은 게 노사 간 대화 즉시 하실 겁니까? 노사간 대화해야죠. 네, 하실 겁니까? 예. 예. 그 약속 지키실 겁니까? 예. 네. 그리고 이 근데 자리 한 가지 제가 최 의원님 얘기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BBC의 관리 체계는 사장의 칩 에디터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사장이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거지.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걸 사장이 BBC 가이드라인 제2조 첫 항에 나와 있습니다. 편집 체계는 매니지먼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자꾸만 가시는데,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관리 체계 안에, 그런 관리 체계 안에서 KBS의 가이드라인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장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죠. 그죠? 아니, 제가 네, 지켜야 분명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켰다고요. KBS의 문제는 기란형 사정 때도 봤지만 청와대가 직접 사장한테 어떤 보도를 하라 마라 지시한다는 겁니다. 글쎄, BBC는 그런 권력이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거를 중심을 잡고 거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KBS는 증명됐잖아요. 기란형 사장 체제 때 직접 지시하면 그대로 따랐다는 게 KBS 뉴스가. 그래서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란형 사장이 임명한 김시공 국장이 그 사실을 폭로한 거잖아요. 그 역사를 부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말로 지키겠다 하겠다? 그거 그냥 이 자리 넘어가면 그만이잖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이제 드디어 속뜻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저의 서면 질의에 KBS 사장이 되면 뉴스 큐시트 꼭 보고받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편성규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혹시 후보는 편성규약을 방송법이 왜 만들려고 했는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목적은 게이트키핑 강화라는 건가요? 제작자의 의견을 들어서 자율성을 주라는 얘기겠죠. 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근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후보가 하겠다는 건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기 위한 편성규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법에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단위를 정하는 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답변하실 때 의견을 듣겠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절차를 물어보면 기자협회, PD연합회, 어디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조를 제3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인식도 좀 시정하시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통합을 하십니까? 통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조를 제3자라고 규정하면 듣는 노조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 2003년에 했던 것처럼 노사 합의로 편성규약 제정하시겠습니까? 개정하시겠습니까? 노사 합의 하시겠습니까? 방송사 제작 지휘 체계에 노조는 포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니, 노사 합의 하시겠냐고요. 그것만 답하세요.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의견은 수렴하겠다. 그러나 합의는 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은
게이트키핑을 세게 하는 방향으로 편성규약 하시려고 하는 거 맞죠? 비용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아까도 뉴라이트 역사관 갖고 계시면서 아니라고 하고 자꾸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 제가 아니, 얘기했지 그 얘기- 않습니까? 게이트키핑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BBC 카운셀링 개념이 아니,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죠. 그거는 엄마는 좋은 의도지만 듣는 아이는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김민규 전 사장하고 친하세요? 선후배지간입니다. 예. 김성우 수석과 김민규 전 사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만나셨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아주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만나셨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지금 추가 폭로가 나왔어요. 강동순 네, 후보에. 예.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이면 검찰에서도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던데. 그러면 후보가 모르는 사이에 김성우 수석은 이인호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후보가 못마땅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해야 되냐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술에 따르면 고대영 후보의 배우는 청와대에 이미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사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주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뭐가 이 자리까지 만들었겠냐, 그 배우에 어떤 힘이 작용했겠냐,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거 제가 오늘 계속 보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BBC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하신다고 하면서 사실은 합의를 할 거냐, 내부 종사원들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의견만 듣겠다. 결국 내 맘대로 하겠다잖아요. 그러면 누구와는 합의하실 겁니까? 청와대하고 합의하실 겁니까? 저는요. BBC도 노조하고 합의 안 합니다. 지금 BBC 얘기도 이제 할 말이 많은데 BBC가 KBS하고 같습니까? 아니, 이거 NHK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잠깐만요. BBC 제가 하고 말하고 있다. 있는데 지금 NHK도 가끔 언급하는데요. NHK 예결산심의 국회에서 다 받아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니 뭐 국회에서 그렇게 정하시면 저희가 받아야죠.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 스스로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KBS 사장으로서 그 역사관을 드러내시지 마시든가 그 네. 자리에 계시지 마시던가 그래야 되는 사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는 건국의 의미를 최 의원님께서 잘못 아니 건국의 생각하신 의미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의 건국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건국의 의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BBC 가이드라인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월호 때 KBS 젊은 기자들이 스스로 기레기 논란에 휩싸여 괴로워했던 건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KBS에 있질 않았습니다. 자기 회사의 동료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그때 기레기라는 아주 통렬한 반성을 하는 글 쓴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사장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KBS 지난 3월에 완성된 내부 가이드라인은요, 그 반성하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거의 가이드라인 자체는 완벽해요. 문제는 강제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입니다. BBC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뭔데요? 사장조차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 게 BBC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런 그 강제성은 국회가 부여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래서 우선 당장 묻고 싶은 게 노사간 대화 즉시 하실 겁니까? 도서관 대화해야죠. 네, 하실 겁니까? 예. 예.
그 약속 지키실 겁니까? 예. 네. 그리고 이 근데 자리 한 가지 제가 최 의원님 얘기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BBC의 관리 체계는 사장의 칩 에디터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사장이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거지. 아니, 어쩔 수 없다는 말. BBC 가이드라인 제2조 첫 항에 나와 있습니다. 편집 체계는 매니지먼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저는 오늘 그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앞에 답변한 내용의 의미를 좀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사장 후보께서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까 1948년에 건국했다고 답변하시죠? 1948년 건국이라는 건 일반적인 개념에서 건국이라고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형성했을 때 국토, 국민, 주권의 부분의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진 그러니까 나라로서 예, 거기까지 듣고요. 그게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요사안을 놓고 잠깐 보시면 사진 보세요. 저게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개최된 행사 사진인데 저희 건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저기 보면 저게 이제 제1호 관보인데요. 대한민국 건국 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도 이미 1919년 임시정부 때 건국했다고 보고 대한민국 건국 30년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서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려면 쭉 하지 마시지. 왜 하필이면 이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 건국이라고 표현하셨냐.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드렸으니까 제가 더 이 자리에서 계속 이 부분을 파서 곤란하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통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가 뉴라이트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뉴라이트 역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KBS 사장 후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모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국은 1919년에 한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도 인정했다. 그럼 저 관보들 다 부정하십니까? 대한민국 건국 30년이라고 돼 있는데 왜 48년에 건국했다고 하세요? 관보라는 건 뭐 정신적 계승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KBS 사장 후보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부분만은 그렇게 용감하게 건국한 해라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여기 용감하게 건국이라는 단어는 뭐 지금 이제 철회하시면 돼요. 관보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아니 지금 말을 그렇게 쟁점을 흐리시지 말고요. 예.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도 이미 그때 대한민국이 건국 30년이라고 저렇게 쓰고 있고 우표에도 쓰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 갈등적인 사안에서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냐. 예. 그냥 그 건국이란 말씀 철회하시고요. 정부 수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글쎄 그거는 뭐 저는 건국이라는 의미를 지금 최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지적하시는 듯이 그 무슨 뉴라이트의 역사관도 아니고 그게 뉴라이트 역사관입니다. 그냥 그 영어로 establishing이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지금 그 사안은 굉장히 갈등적인 사안이고 지금 국정교과서 논란의 쟁점이 친일과 독재인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하는 것은 그 이전 1919년부터 1948년까지